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장명이었다. 정맥부전이라는 병 자체는 진행되는 병이 맞습니다. 판막을 일단 고칠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나기태 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민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다리에 묵직하고 알 수 없는 통증, 정맥 통증입니다. 그런 환자 우리는 많이 보지 않나요? 그쵸. 딱 봤는데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또 허리에 갔는데 허리에서는 이거 허리 쪽 문제 아닌 것 같다. 네, 맞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아니다 막 그러면서 네. 마치 핑퐁 되듯이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허리 쪽에 와서 MRI 찍어보라 그래서 MRI 찍었고, 그 다음에 무릎 쪽이 불편하니까 와서 무릎도 MRI 찍었는데 다 정상이라 그러고, 그럼 나는 아픈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사실 요즘에 거리를 걸리다 보면 정맥 통증이란 말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정맥 통증은 말 그대로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겼다, 이런 개념인데요. 다리 쪽에 정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질환이 있잖아요. 그거 뭐죠? 하지정맥류.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와 정맥 통증은 사실 일정 부분 겹치는 이런 병인데요. 어원부터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하지정맥류라는 어원은 하지의 혈관, 특히나 정맥이 꾸불꾸불하게 이제 퍼져가지고 피부 밑에서 이렇게 뱀이 또알이 튼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하지정맥류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지, 그거 자체를 병으로 진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피부에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정맥류가 아니네?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묻혀 있었던 거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장명이었다. 네, 맞습니다. 정맥 통증을 다시 그럼 왜 정맥 통증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맥 통증은 하지정맥에 문제가 생긴 분들, 하지정맥류를 포함하고 하지정맥이 꾸불꾸불해지지 않은 그분들도 정맥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미 병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진단명입니다. 오래 서 있을 때 종아리 쪽이 굉장히 뭉치는 듯한 그런 묵직한 통증을 호소하실 때, 그때가 일종의 이제 정맥 순환의 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증상인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증상, 다리가 무겁다, 그리고 쥐가 난다, 걸으면은 다리가 실제로 붓는다, 이런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디스크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저린 증상, 다리가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이런 증상들도 다 정맥 통증의 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말 그대로 증후군이에요. 이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증상, 비슷한 증상을 묶어서 하나의 증후군으로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놓은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증후군 자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하지정맥에 대해서 초음파를 검사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하지정맥에 역류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정맥부전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맥부전이라는 병 자체는 진행되는 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막이라는 게 결국은 망가지는 병인데, 이 판막이 위에 판막이 망가지면은 그 다음 판막은 부담해야 될 혈액량이 2배가 되고 2배의 압력으로 누르기 때문에 또 판막이 망가지고 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은 동맥에서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는 그런 혈액의 여행을 지니게 되는데, 정맥은 실질적으로 압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도 혈액이 쭉쭉 나가죠. 혈액이 올라갔다가 쪼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류를 시키지 않은 어떤 안쪽에 막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정맥 안에 이제 판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판막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게
정맥 부전의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판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천천히 판막이 부전이 생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판막이 부담을 해야 되는 혈액의 양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그 판막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아래 판막이 그만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연쇄적인 병리 기전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분들은 스타킹 착용을 먼저 권장을 드리고요. 먼저 정맥 부전이 생기는 분들은 원인 자체가 오래 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일하시거나 오래 서 있어야 될 때 의료용 스타킹 착용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약도 있지만 대단히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그런 치료를 거쳤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조그만 혈관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정화 치료라고 해서 조그만 혈관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김동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막이 고장나는 병이지만 이 판막을 우리가 실제로 정맥을 이렇게 해부해서 보면은 정말 얇아요. 뭐 종이장만큼 얇기 때문에 이 고장난 판막을 다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이 막는 방법이 예전에는 실제로 병이 난 혈관을 절개를 통해서 다 제거하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뜯어내는 그런 치료였고요. 그게 발전을 해서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찢어서 혈관을 막는 치료를 하다가 최근에는 베나질이라고 하는 생체 본드, 그 다음에 클라리베인이라고 하는 치료가 나와서 요즘은 주로 절개를 해서 혈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클라리베인 중에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항상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병이 있는 혈관이 있으면 그걸 치료를 해야지 왜 없애냐, 왜 막아버리냐. 그게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 고장난 혈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막을 일단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막는 거고, 이 막음으로 인해서 정맥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맥은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작은 혈관 혹은 조금 중간 사이즈 크기의 혈관들이라도 혹은 또 표재성 중에 제일 큰 대복제정맥이라든지 소복제정맥을 막더라도 다른 혈관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막는 방법으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증은 우리가 뭐 관절염이라든지 근육 문제라 그러면 걸을 때는 오히려 불편하고 쉬면은 좋아져야 되는데 정맥 통증 환자분들은 걸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근육이 혈관을 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이렇게 서 있거나 쉬게 되면 그때 혈액순환이 저해가 되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힘들다. 그리고 낮보다 밤이 힘들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 정맥 통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근골격계 전문 선생님들이 많지가 못하죠. 아, 그럼요. 그래서 허리 문제 아니고 그쪽 자체의 어떤 근골격계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는 저희 병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환자들을 이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환자들이 항상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이 질환 그리고 이 증상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발 좀 고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러시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허리에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지 않는다.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듣고 주사 치료라든지 심지어는 인공관절까지 했는데 무릎이 계속 아프다. 나는 어떤 병원을 가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다리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정맥 통증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 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